물질의 구성 단원에서 가장 먼저 파악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용어 개념 혼동하지 않기입니다. 크게 5개의 핵심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물질의 기본 성분인 원소, 그리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원자, 물질의 성질을 갖는 기본 입자, 분자,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는 입자인 이온, 이런 이온들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녹지 않는 고체, 앙금. 이 5 용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여기 3CO2라고 하는 화학식이 있습니다. 이 식의 뜻은 CO2가 3세트 있다는 거죠. 그리고 CO2란 탄소 원자 1개에 산소 원자 2개가 결합되어 있는 이산화탄소 분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화학식은 3개의 이산화탄소 분자를 쉽게 표현해 놓은 식인 겁니다. 이온은 전하를 띠는 입자를 말합니다. 플러스 전하를 띠는 이온을 양이온,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이온을 음이온이라고 하며, 이들은 각각 전자의 이동으로 중성 상태가 깨져서 전하를 갖게 되는 입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을 생성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5종류의 앙금이 있습니다. 앙금의 종류와 색깔도 함께 알아두어야겠죠. 전기와 자기는 단원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기 파트와 자기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전기 파트입니다. 마찰전기와 정전기 유도가 서로 비교되어 책에 나와 있는데요. 마찰전기란 이름처럼 두 물체가 서로 맞닿으며 전자가 이동하여 전기를 갖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털가죽에 문지른 후 두 빨대를 가까이 가져다 대는 실험과 털가죽과 플라스틱 막대를 문지르며 전자의 이동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실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이야기하는 정전기가 바로 이 마찰전기에 해당됩니다. 정전기 유도 현상은 마찰전기와는 달리 물체가 서로 맞닿지 않더라도 이미 대전되어 있는 물체를 금속 등에 가져다 대면 도체 안에서 전자가 이동하여 전하가 분리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가까이 가져다 댄 대전체 쪽에는 다른 전하의 전기가 유도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실험으로 음박구 실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체의 대전 여부를 확인하는 도구로 검전기가 있는데요. 이 검전기에 전기를 띠는 물체를 가까이 가져다 대면 검전기의 금속 부분에 있는 전자들이 이동하며 대전체와 가까운 금속판 쪽에는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가, 금속박 쪽에는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며 금속박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류와 전압, 저항의 관계를 연결한 ohm의 법칙입니다. V는 IR, 즉 전압은 전류와 저항의 곱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압, 전류, 저항의 단위를 맞추고 계산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저항의 연결 방법에는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있는데요. 직렬 연결은 전류의 값이 모두 같으며 각각의 저항의 전압이 서로 다르게 걸리는 반면, 병렬 연결은 전체 저항이 감소하며 각각의 저항에 같은 전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용 전기 배선에는 모든 전기를 끄고 켤 수 있으며 한 회로가 다른 회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병렬 연결을 택해서 모든 전기기구의 전격 전압인 220V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자기의 자기 파트입니다. 자기장, 자기장의 방향, 자기력선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장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릴 때는 자기력선으로 그려서 나타내고, 실제로 확인할 때는 나침반이나 철가루를 이용하여 존재를 확인합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 즉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유형에서의 자기장의 방향 확인입니다. 첫 번째는 코일에서의 자기장입니다. 코일은 도선이 감겨져 있는 걸 말하며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따라 코일을 오른손의 4손가락으로 감아주면 오른손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입니다. 직선 도선은 곧게 뻗어져 전류가 흐르는 방향대로 오른손 엄지를 함께 찔러줍니다. 그럼 나머지 4손가락이 자연스럽게 감기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형 도선에서의 자기장인데요. 원형 도선이라는 건 직선 도선을 구부려 놓은 곳이기 때문에 구부려져 있는 각 구간을 나눠서 직선 도선처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류의 방향으로 오른손 엄지를 향하게 하고 나머지 4손가락을 자연스럽게 감아주면 감기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자기 파트의 마지막은 전동기입니다.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면 힘을 받게 되는데 힘의 방향은 그림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손의 엄지가 전류 방향, 4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내주면
자연스럽게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힘을 받는 방향이 됩니다. 이 전동기에서 왼쪽 도선을 보면 전류는 앞에서 뒤로, 자기장은 N극 방향에서 S극 방향으로 각각 손가락을 가리켜주면 손바닥은 위를 향하게 되므로 왼쪽 도선은 위쪽으로 힘을 받게 되죠. 마찬가지로 오른쪽 도선은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되므로 코일이 회전하게 되는데 이를 전동기라고 합니다. 태양계에서 첫 내용은 지구 크기와 달 크기 측정 방법입니다. 에라토스테네스라는 과학자가 처음으로 지구 크기를 측정했는데요. 측정 원리는 지구를 커다란 구라고 생각하고 두 지역 간의 거리와 중심각을 이용해서 비례식을 이용해 계산하였죠. 전체 원의 중심각인 360도대, 지구의 둘레는 중심각의 크기인 세타에 해당하는 만큼의 호의 길이, 즉 두 지역 사이의 거리이다. 따라서 비례식의 내항과 외항의 곱은 서로 같다는 성질을 이용하면 지구의 둘레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중심각의 크기를 경도가 서로 같은 두 지역의 위도 차이로 대체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달 크기 측정은 삼각형의 닮은비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동전과 같은 둥근 물체가 눈으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져서 달을 가릴 때 달까지의 거리 대 둥근 물체까지의 거리는 달의 지름 대 둥근 물체의 지름이라는 비례식을 이용해서 달의 지름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지구는 혼자 회전하는 자전과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자전은 하루에 한 바퀴 서에서 동으로 자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사실은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회전하고 있지만 지구라는 회전체 안에 우리 사람들이 느끼기엔 지구는 가만히 있고 모든 우주가 우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천체는 하루를 주기로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보여지는데 이를 하루를 주기로 하는 운동, 일주운동이라고 합니다. 자전축 방향에 있는 별인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고 북극성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북쪽 하늘의 일주운동부터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을 때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므로 각각의 하늘의 일주운동 모습은 이처럼 보여지겠죠. 반대쪽에 있는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 동서의 방향이 왼쪽, 오른쪽 바뀌기 때문에 동에서 서로 천체가 이동하는 이 그림과 같은 모습이 관측되겠죠. 따라서 일주운동의 방향은 지구 자전의 반대 방향인 동에서 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모항성인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 회전하고 있는데요. 이를 공전이라고 합니다. 공전 방향은 서에서 동쪽이며 사실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지만 공전으로 인해 지구에서 밤에 관측되는 별자리들이 계절마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를 1년을 주기로 움직이는 운동, 연주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지구에서 9월달, 즉 태양이 사자자리와 함께 보이는 달에 지구의 밤하늘에는 그 반대편에 있는 물병자리가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관측됩니다. 하지만 지구가 공전함으로 인해 3달 뒤인 12월에 태양은 전갈자리의 위치에 가 있고 지구의 밤하늘에는 황소자리가 남쪽 하늘에서 한밤중에 관측됩니다. 달은 지구의 유일한 위성입니다. 달은 지구 주위를 한 달, 약 30일에 한 바퀴씩 서에서 동으로 공전합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빛을 반사해야 하는데 태양과 달과 지구의 위치가 한 달을 주기로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달의 모습이 한 달을 주기로 다르게 보입니다. 이런 달의 위상 변화는 한 달을 주기로 이루어지며 햇빛을 반사하는 부분이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삭부터 약 15일 뒤 모든 면이 햇빛을 반사하는 망의 위치까지 오게 됩니다. 망 이후에는 달의 크기가 다시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지구에서 천체가 가려지는 현상을 식현상이라고 합니다. 태양이 가려지면 일식, 달이 가려지면 월식이라고 부릅니다. 태양이 가려지는 일식 현상은 태양, 달, 지구의 일직선 배열, 사계 위치일 때 달의 그림자가 지구에 닿아 태양빛이 가려지는 현상입니다. 달의 본 그림자에 태양이 모두 가려지면 개기일식이, 반 그림자의 일부가 가려지면 부분일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달이 가려지는 월식 현상은 태양, 지구, 달의 일직선 배열, 즉 망의 위치에서 지구의 그림자가 달에 도달하며 달이 태양빛을 받지 못해 보이지 않는 현상입니다. 일식과 마찬가지로 지구의 본 그림자가 달을 모두 가리면 개기월식이, 반 그림자로 일부만 가려지는 경우는 부분월식이 일어납니다. 태양계의 행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계에는 수금지화 목토천해,
8개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기준으로 지구보다 안쪽 궤도에서 도는 행성들을 내행성, 바깥쪽 궤도에서 공전하는 행성들을 외행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금지화처럼 질량과 반지름이 작고 표면이 암석으로 되어 밀도가 높으며 고리가 없고 위성이 없거나 적은 이런 물리적인 특성들을 기준으로 지구형 행성으로 따로 구분하기도 하며, 반대로 지구형 행성과는 반대의 물리적인 성질을 가진 목성형 행성들이 있습니다. 태양은 태양계 유일한 별, 즉 항성입니다. 태양의 특징을 표면과 대기, 그리고 태양에서 일어나는 현상들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광구는 우리가 태양을 볼 때 밝게 빛나는 태양의 표면을 말합니다. 평균 온도는 약 6000도이며 태양 자기장의 영향으로 기체 대류의 방해를 받아서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진 검은 부분을 흑점이라고 부릅니다. 태양의 대류 현상 무늬를 위에서 봤을 때 쌀알을 뿌려놓은 것과 같은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쌀알 무늬라고 부릅니다. 태양의 대기는 채층과 코로나로 구성됩니다. 광구 바로 위 얇고 붉은색의 대기층을 채층, 그리고 그 위로 넓은 영역까지 뻗어나가 있는 진주색의 고온의 대기층을 코로나라고 합니다. 코로나의 온도는 100만 도 이상의 고온이며 채층과 코로나는 광구가 너무 밝은 탓에 평상시에는 관측이 불가능하고 개기일식 때 관측이 가능합니다. 홍염은 태양에서 온도가 높은 물질이 대기로 솟아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또한 자기장이 꼬여있는 흑점 부근에서 일어나는 대폭발인 플레어, 그리고 플레어를 비롯한 태양의 에너지 방출 과정에서 고온의 입자들이 우주로 방출되는 태양풍 등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흑점 개수의 변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약 11년의 주기로 흑점의 개수가 많아졌다 적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흑점은 태양 자기장과 연관되어 있어 흑점이 많다는 것은 태양의 강한 자기장 영역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흑점의 개수가 많아지면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의 경우엔 영양소를 외부에서 섭취할 수 있는 반면에 식물은 외부로부터 영양분을 직접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빛을 이용해서 양분을 스스로 합성하여 살아가게 되는데 이를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광합성에는 빛뿐만이 아니라 이산화탄소와 물을 필요로 하는데 그 결과 양분인 포도당과 함께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포도당은 녹말의 형태로 바뀌어서 저장이 됩니다.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을 알아보는 대표적인 실험입니다. 시험관에 BTB 용액과 검정말 등을 넣고 그렇지 않은 시험관과 비교를 했을 때 검정말을 넣은 시험관에서만 색깔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광합성의 빛과 이산화탄소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엽록체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의 색깔 변화가 엽록체에서 청람색으로 일어난 걸 보아 엽록체에서 광합성의 결과 녹말이 생성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조건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LED 등의 개수로 빛의 세기를 조절해가면서 시금치 잎조각이 떠오르는 시간을 측정한 실험입니다. 광합성이 일어나면 시금치 잎에 산소 기체가 발생하여 물 위로 떠오르는데 빠르게 떠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광합성량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량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위 실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빛의 세기와 함께 광합성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온도가 있습니다. 빛과 이산화탄소는 많을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지만 일정 세기와 농도 이상에서는 광합성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온도는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식물의 광합성을 일으키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가 고온에서 변성이 되므로 광합성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